이번 시간에는 제2차 요일전쟁과 제3차 요일전쟁 사이에 벌어졌던 고려와 요나라 간의 치열한 외교전 및 전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전쟁이 끝난 1011년 초부터 3차 전쟁이 발발한 1018년 말까지 양국 간의 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지금부터 시간순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여유전쟁이 끝난 직후인 1011년 4월, 현종은 공군항중 왕첨을 요나라에 보내 철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해 10월에는 다시 도관낭중 김숭이를 요나라에 파견했죠. 그리고 다음 달인 11월이 되자 현종은 요나라의 황제인 성종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의 장인인 김은부를 요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012년 3월 본국으로 비원 중이던 김은부가 압록강 어귀에 있는 내원성에서 요나라의 사주를 받은 여진족에게 붙잡혀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4월 요나라 측에서 조서를 보내와 현종이 친히 입조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앞선 제2차 요일전쟁 당시 요나라 측은 철수 조건으로 현종의 친조를 약속받았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며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고려 측의 입장에선 왕의 친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고 현종은 그해 6월 형부시랑 전공지를 보내 병을 이유로 입조할 수 없다고 전하게 했죠. 병을 핑계로 댔지만 사실상 친조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크게 분노하여 강동 6주를 빼앗겠다고 고려 측에 통보했는데요. 이에 현종은 그해 9월에 서두공공관 문유령을 10월에는 공부상서 겸 참지정사인 장영과 예부시랑 유징피를 요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했습니다. 급히 사신을 연달아 파견하여 성종을 달래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인지 그달에 김은부가 억류에서 풀려나 고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요나라에서 한빈이란 자를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했으며 그해 12월에는 다시 이연홍이란 자를 고려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013년 1월 이번에는 고려 측에서 예빈소경 장계를 요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으며 다음 달인 2월에는 현종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중추원사 최충순이 요나라에 파견되었죠. 이처럼 당시의 상황은 요나라 측이 현종의 친조를 요구하며 고려를 압박했고 고려 측은 핑계를 대며 요나라를 달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만 갔는데요. 요나라 측은 1013년 3월 좌간문희 대장군 야유행평을 보내 이번에는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현종이 친조하지 않을 거면 강동 6주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강동 6주를 요나라에 넘기게 되면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요나라군의 위협에 쉽게 노출이 되기 요나라에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 뻔했는데요. 따라서 이 역시 고려 측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죠. 이후 그해 5월 요나라에서 다시 사신을 보내와 자신들의 연호를 통화해서 개태로 고쳤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요나라군이 여진족을 앞세워 압록강 도하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고려의 대장군 김승희 등이 군사들을 이끌고 요나라군을 격퇴하여 압록강 도하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양국 간에 다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고려 측은 상서호승 김작빈을 요나라에 파견하여 연호를 고친 것을 축하하게 했는데요. 이건 명목상일 뿐이고 아마도 요나라 측의 동태를 살피러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도 요나라의 강동 6주 반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요나라의 성종은 그해 7월에 다시 야유행평을 고려에 보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고려의 사정을 잘 아는 여진인에게 고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듬해인 1014년 2월 다시 야유행평을 고려에 보내 강동 6주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고려에서 온 사신들을 또다시 억류시키기까지 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진적, 이해균, 왕도명, 윤혁, 왕좌섬이 요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당해 귀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나라 측이 계속해서 고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만 요구하며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자 고려 측도 가만히만 있진 않았는데요. 고려의 현종은 사신 파견을 중단하여 요나라와의 교류를 단절하는 한편 송나라의 사신을 보내 그동안 중단되었던 송나라와의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어차피 요나라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요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요나라도 본격적으로 강동 6주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그의 유월, 소정률과 야율 단석 등에게 명하여 압록강에 부교를 만들어 강을 건넌 뒤 보주와 선의주, 정원주 등의 성을 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요나라군이 쌓은 보주성은 훗날 고려가 다시 탈환하면서 의주성으로 불리게 되는데, 당시에는 고려 침공의 전진기지로 활용되었으며 3차 전쟁 이후로도 100년 가까이 고려의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후 1014년 9월 요나라 측에서 이송무란 자를 고려에 보내 다시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음 달인 10월에 요나라의 장수 소정렬이 군사들을 이끌고 고려의 흥화진과 통주를 공격하면서 드디어 양국 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때 흥화진의 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이 소정렬의 요나라군을 격퇴하여 700여 명의 목을 베었으며 강에 빠져 죽은 적군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1015년 1월 고려 측에서 장수를 보내 요나라군이 압록강을 건너와 쌓은 보주성을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요나라군이 다시 고려를 침략하여 흥화진을 포위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고려의 장군 고적여와 조익 등이 요나라군을 공격하여 물리쳤다고 합니다. 요나라군은 다음 날 이번에는 고려의 통주를 공격했습니다. 흥화진을 포위한 바로 다음 날에 바로 통주를 공격한 것을 보면 당시 요나라군은 흥화진의 소수의 군사만 남긴 뒤 주력군은 곧장 통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이 되자 요나라군이 흥화진을 우회하여 이번에는 고려의 용주를 공격했죠. 그런데 통주와 용주 모두 함락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고려군이 요나라군을 격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그해 4월 요나라에서 다시 야유행평을 보내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현종은 놀랍게도 이때 야유행평을 억류시켜 버렸죠. 앞서 요나라군의 침공을 몇 차례 격퇴하면서 요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나라군은 이후 고려의 강동 육주를 향해 더욱 거센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요나라 측은 그해 9월 간문 장군 이송무란 자를 보내 다시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군사를 동원하여 고려의 흥화진과 통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흥화진을 지키던 대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 등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에서 나와 요나라군의 후방을 급습하여 700명의 목을 베는 성과를 거두었죠. 그런데 고려 측도 이 과정에서 정신용을 포함한 지휘관 6명이 전사하는 뼈아픈 손실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정신용의 분투로 요나라군의 본대가 큰 피해를 입었는지 며칠 뒤 고려의 안복부를 공격한 요나라군의 선봉대가 도중에 공격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되죠. 기록에 따르면 이때 요나라군이 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자 퇴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장군 고적여, 장군 소충현과 고연적 등이 요나라군을 추격하다가 역습을 당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병마판관 왕좌와 녹사 누연좌가 요나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강동 육주를 무사히 지켜내긴 했지만 고려 측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한편 현종은 요나라군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관실랑 과건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현종이 송나라 측에 보낸 표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천자의 위세를 빌려 그 명철한 전략을 과시하고자 하오니 만약 우리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거든 미리 위기에서 구해주는 은총을 베푸소서. 하지만 송나라 측은 이렇게 답하며 현종의 청을 거절했죠. 짐이 제위에 있으면서 늘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 비록 그대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하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배려해왔다. 경이 다스리는 지역을 생각할 때 진실로 깊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웃나라 거란을 돌아보건대 그 또한 우리와 우호의 맥락을 오래 지켜왔으니 부디 서로 화목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를 바라노라. 이후 1016년 1월이 되자 요나라의 장수 야율세량과 소굴련이 군사들을 이끌고 고려의 곽주를 침공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때 고려군이 맞붙어 싸웠으나 수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요나라군은 군수물자를 노획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수성전이 아닌 평지에서 회전을 벌였던 것 같은데 고려군이 대패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요나라 측이 사신 10명을 보내왔으나 고려 측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죠. 이후 1017년 5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수업탁을 도통으로 왕계충을 부도통으로 삼아 다시 고려를 정벌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수업탁이 이끄는 요나라군이 흥화진을 포위한 뒤 거센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하지만 흥화진의 고려군은 이번에도 요나라군의 공격을 무려 9일 동안 막아내었습니다.
게다가 흥화진의 장수견일과 홍광, 보이가성에서 나가 적들을 공격하여 대패시켰으며 많은 적군을 죽이고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3차 전쟁 직전까지 영국은 현종의 친조 여부와 강동 6주를 두고 정말로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려는 막대한 피해를 입긴 했지만 강동 6주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반면에 요나라 측은 여러 번 군사를 동원하여 공세를 퍼부었음에도 목표인 강동 6주 탈취는커녕 단 한 개의 성도 함락시키지 못했죠. 그럼에도 요나라는 고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대규모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1018년 10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조서를 내려 소배합을 도통으로, 수굴려를 부도통으로 삼아 고려를 정벌하도록 명을 내렸고, 이후 1018년 12월 도통 소배합이 정예기병 10만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여 이번에는 강동 6주의 성들을 모두 무시한 채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곧장 직공하니 이것이 바로 제3차 열전쟁입니다.